자,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치아 상태, 구강 상태 체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강 상태 체크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로는 치아가 엔도가 되어 있는지 유무고요. 그 다음 구강 내에서의 치아 상태, 패스라든지 언더컷이라든지 그런 상태, 그리고 주변 치아 상태를 체크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 상태 체크를 할 때는요, 일단은 바이탈 투스, 생활치 같은 경우, 신경치료의 이제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 테스트 기간으로 임시치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마진이 짧아요. 그러면 이 신경치료를 하려는 유무의 체크가 가능할까요? 마진이 짧으면 치아의 상아질이 노출이 돼서, 이 신경의 유무에 상관없이, 신경의 그런 과민 증상에 상관없이 시리거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신경치료를 원장님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에 그게 제대로 체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탈투스, 신경치료 유무를 체크하는 그런 생활치의 경우에는 특히나 마진, 전체적으로 치아를 감싸는 것들을 신경 써서 꼼꼼히 잘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보철에 따라서 원장님이 프랩하는 양이 달라지죠. 보통 골드 크라운과 포세린의 경우에 원장님의 프랩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도 크라운 같은 경우에 포세린을 하는 치아를 원장님 프랩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 치아를 조각할 때도 디테일한 모양을 내는 것이 충분하지만 다음 보철 예정이 골드 크라운이에요. 그럼 원장님들이 프랩을 우리가 그렇게 모양을 잘 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프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프랩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포세린을 조각할 때처럼 그렇게 모양이 임시 치아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확인하고 알고 나서 조각을 해야지 내가 어떤 식으로 조각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준비 과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조각인지 알아야 우리가 임시치아를 찍었을 때 임시치아의 두께를 확인함으로써도 원장님께 원장님 요 보철물은 지르코니아인데 요거 프렘량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원장님 다시 콜할 수 있다던가 혹은 너무 크라운인데 거의 대합치가 비쳐 보이는 경우에는 원장님께 그런 두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더 이중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치아의 패스나 언더컷을 확인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구강 내에서 치아를 확인할 때 컨택을 기준으로 그 밑에 쪽, 진지바 쪽은 다 언더컷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임시치아를 조각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지대치의 길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대치의 길이를 왜 확인해야 되느냐? 보통 치주가 안 좋거나 그러신 분들은 지대치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지대치가 길기 때문에 레진의 양도 일반적인 조각일 때보다 그 양을 조금 더 늘려서 해주셔야지 부족함 없이 인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대치 길이가 많이 길게 되면 언더컷이 걸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표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착탈하는 횟수도 일반적으로 내가 한 두세 번을 했다라고 하면 한두 번은 더 늘려서 세네 번 정도의 횟수로 착탈 횟수를 늘려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지대치의 길이고 굉장히 짧다라고 하면 착탈을 하지 않아도 그게 잘 빠지거든요. 착탈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유지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돼서 릴라이닝을 다시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시치아를 조각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착탈 횟수도 치아의 랭스, 길이를 확인해서 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마진의 위치입니다. 마진은요, 수프라 마진, EQ 마진, 서브 마진이 있습니다. 수프라 마진은 진지바 위로 형성되어 있는 마진입니다.
그래서 마진 밑쪽은 다 언더컷처럼 이렇게 안으로 오목하게 치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프라 마진인데 그걸 내가 모르고 EQ 마진인 줄 알고 레진을 그 밑에까지 감싸버리면 그 밑에 부분이 언더컷이 되기 때문에 착탈을 할 때 걸리게 되고 변형이 좀 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진의 위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EQ 마진은 진지바 라인과 마진선이 일치하는 것을 EQ 마진이라고 하고요. 서브 마진은 진지바보다 더 안쪽으로 마진선이 위치했을 때 바로 서브 마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건 마진이 진지바를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수프라, EQ, 서브 마진으로 구분을 했던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마진은 마진의 모양에 따라서 마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이 바로 그 마진인데요. 이렇게 라운드하게 꺾은 것이 챔퍼 마진,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기역자 모양처럼 니은자 모양처럼 꺾여 있는 것이 숄더 마진, 그리고 그냥 끝이 아주 뾰족한 것이 바로 나이프 엣지 마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보통 포세린 같은 경우는 숄더나 챔퍼 마진을 원장님께서 프랩을 해주게 되시고요. 일반 골드 보철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이프 엣지 마진으로 원장님 프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프 엣지 마진은 그래도 괜찮은데 포세린을 만드는 이렇게 숄더나 챔퍼 마진들은 보통 마진 끝선을 여기에서 여기 마진 끝선을 여기에서 잘라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치질이 노출이 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마진을 여기서 잘리지 않고 정확하게 마진 끝을 맞추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가장 튀어나오면서 바깥쪽에 위치한 선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마진은 이렇게 가장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을 것은 가장 튀어나와 있는 바깥선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거는 사진을 보시면 화살표가 방향은 여기선, 가장 튀어나온 바깥선 여기가 바로 마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킹을 할 때는 가장 바깥쪽에 들어간 선을 마킹을 하고요. 거기서 살짝 다듬어 주게 되면 가장 튀어나온 바깥선으로 마진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진은 우리가 인기를 했을 때 가장 튀어나와 있는 바깥선이 마진이다. 가장 튀어나와 있는 바깥선이 마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구강 상태를 체크할 때 주변 치아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주변 치아가 대합치는 어떠한지, 인접치는 어떠한지, 혹시 그 프록시벌이 레진 필링이 되어 있거나 레진 인레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템퍼러리 레진도 레진 성분인데 대합치나 인접치에 레진이 있게 되면 제대로 분리를 하지 못하면 이게 쫙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레진 필링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크라운을 분리할 때 굉장히 힘들게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코어, 레진으로 메꿔놓은 코어가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바세린을 도포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구강 내에 조금 레진이 있는 부분은 촉촉하게 물을 좀 뿌려준 상태에서 인기를 해주시면 그 분리가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합치나 이런 쪽은 바세린을 발라주시는 걸 더 권해드리고요. 인접치나 그 치아 내부는 좀 더 정밀하게 잘 맞아야 되는데 바세린도 보면 조금 고체덩어리처럼 찐덕찐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도포하게 되면 그 덩어리가 남아있어서 인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간이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 그 안에 바세린의 두께가 있어도 뭐 나올 수 있는 레진의 양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골드 크라운 같이 프랩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에 바세린을 찐덕찐덕하고 두껍게 발라놓고 인기를 하게 되면 그 두께만큼 인기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럼 그 템포러리 레진은 더 조금 얇게 인기가 되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교합은 되는데 삭제를 할 공간이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대치의 경우는 가능하면 물이라든지 전용 분리제를 사용하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변 치아들의 레진의 유무 또는 인접치아의 레진의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파샬 지대치를 임시치아를 조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파샬 지대치에도 레진이 있는 부분은 다 달라붙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덴처는요, 뭘로 돼 있죠? 네, 다 레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상, 프레임, 뭐 클래스프, 프레임워크는 메탈이지만 그 이외의 진지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레진이고요. 이 레진들은 다 우리 템포럴 레진과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리제를 충분히 잘 발라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각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네, 바로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조각을 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지 왼손으로 하는지 알고 계시죠? 자, 나는 오른손으로 한다. 그러면 원래 쓰는 장비 그대로 세팅 값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장비들은 오른손잡이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왼손을 사용해서 조각을 한다라고 하면 세팅 값을 왼손잡이용으로 바꿔서 조각을 하시고 내가 자리를 움직일 때는 다른 오른손잡이용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오른손잡이용으로 세팅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각을 할 때 언제 힘을 줘야 되는지, 그쵸? 대체 제가 지금은 오른손잡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갈 때 힘을 줘서 조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팜을 잡든 펜을 잡든 어떻게 잡든 간에 우리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핑거 레스트를 잡아줘서 조각을 해야 된다는 것. 펜으로 잡을 때도 핑거 레스트를 잡아주고 조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은 바로 툴입니다. 탱커벨이 알려드리는 따라하며 완성되는 구치부 레시피, 3가지 공식으로 완성되는 전치부 레시피는 다 삼각벌을 사용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벌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일단은 뻐 교체하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면상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각을 할 때 내가 의도한 대로 조각이 가능합니다. 의도한 대로 조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연습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각벌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제 레시피대로 교육을 듣고 조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삼각벌로 매뉴얼대로 조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구강 내 치아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빠른 레진, 경화가 빠른 레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번 치아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 믹싱을 들어가시고 경화 속도가 좀 느린 레진, 스냅이라든지 랑이라든지 이런 느린 레진을 쓰시는 분들은 믹스를 해놓고 치아 상태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인접치, 우리 이 치아가 갖고 있는 마진의 위치가 어디인지, 마진의 형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인접치의 레진의 유무 확인, 그리고 언더컷, 패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각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내가 인지하고 알고 조각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키포인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각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임시치아를 조각할 때 필요한 이론 공부를 들어가게 될 건데요. 바로 포인트 형태학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국가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형태학이 아닌 임시치아를 조각하기에 필요한 그 포인트에 대해서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상악대구치 포인트 형태학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인지는 현재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바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를 내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그 부분을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부족 부분을 연습하게 되면 그만큼 실력이 향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탱커벨은 임시치아를 그냥 임시치아가 아니라 지르코니아처럼 깎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그 걸음을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고고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